안녕하세요. 산호라면 채널 진행자 정수미 박사입니다. 꽃이 만발한 계절이 다시 왔습니다. 어르신들 잘 계시죠? 어르신들 혹시 손이 조금 떨리거나 몸이 예전보다 굼떠졌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또 걸음이 느려지거나 목소리가 작아져서 가족이 먼저 이상하다고 말한 적은 없으셨는지요? 오늘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 변화들이 파킨슨병의 초기 신호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어르신들과 차분하고 편안하게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만 생각보다는 유발률이 높은 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킨슨병이라고 하면 먼저 손이 떨리는 모습부터 떠올리십니다. 그래서 손이 안 떨리면 나는 아니겠지, 우리 부모님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손떨림보다 먼저 몸이 전보다 느려지고 걸음이 짧아지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표정이 줄어드는 식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보다 옷 입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든지, 단추를 채우는 손이 조금 굼떠진다든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예전처럼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한 번 더 힘을 줘야 한다든지 말입니다. 걷는 모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폭이 조금씩 짧아지고 팔을 예전만큼 흔들지 않고 방향을 바꿔 돌았을 때 한 번에 자연스럽게 돌지 못하고 잘게 나눠서 도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갑자기 확 나타나는 경우보다 아주 서서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냥 내가 좀 늙었나 보다 하고 넘기고 가족도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지나가 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냥 나이 탓으로만 보기에는 아쉬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몸 전체 움직임이 전보다 작아지고 느려지는 느낌이 몇 달에 걸쳐 이어진다면 한 번쯤 신경 써서 봐야 합니다.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왜 이렇게 천천히 걸으시지? 어머니가 전보다 왜 이렇게 움직임이 작아지셨지? 예전에는 금방 하시던 일을 왜 이렇게 오래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팔을 덜 흔들고 걷는 모습이나 글씨가 점점 작아지는 변화가 보이면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손과 발의 문제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가족들은 오히려 말할 때와 표정에서 먼저 이상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예전에는 또렷하게 말씀하시던 분이 자꾸 웅얼거리듯 말하고 가까이 있어도 다시 물어봐야 할 정도로 소리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표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닌데 예전보다 무표정해 보이고 웃어도 예전 같은 생기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왜 이렇게 표정이 없으시지? 혹시 기분이 안 좋으신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 문제만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 전체가 줄어드는 변화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 같이 보이는 변화들도 있습니다. 변비가 심해졌다든지, 잠을 자다가 몸을 크게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일이 잦아졌다든지, 음식을 먹을 때 사레가 들리거나 삼키는 것이 예전보다 불편해졌다든지 하는 변화입니다. 이것들이 하나하나 따로 보면 흔한 노년 증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걸음 변화, 목소리 변화, 표정 변화와 겹쳐서 같이 나타난다면 조금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자녀분들이 고민하십니다. 이 정도면 병원에 가야 하나,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하나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지고 걸음이 짧아지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표정이 줄어드는 변화가 몇 달 이상 이어진다면 그냥 두지 말고 신경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이 보기에도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이 분명하다면 더 그렇습니다.
반대로 꼭 구분하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심한 어지러움과 함께 비틀거리는 증상이 생긴다면 그건 천천히 외래를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응급으로 먼저 봐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진행되는 변화와 갑자기 생기는 변화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집에서는 무엇을 해보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억지로 백명을 붙이려 하기보다 변화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걸음이 달라졌는지, 목소리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글씨가 달라졌는지, 식사할 때 사례가 드는 일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적어두면 진료를 볼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움직이기 힘들어 보인다고 해서 가만히 쉬게만 하는 것도 꼭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걷고 몸을 펴고 일상 동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 환경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보폭이 짧아지고 방향 전환이 불안해지면 작은 문턱이나 미끄러운 매트, 어두운 복도 같은 것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슬리퍼가 헐겁지는 않은지,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지, 밤에 이동할 때 불이 충분한지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넘어지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가장 쉬운 점검법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1분만 걸음을 보시는 겁니다. 현관에서 거실까지 걸을 때 보폭이 어떤지, 팔을 잘 흔드는지, 출발할 때 몸이 굳은 듯 멈칫하지는 않는지, 돌았을 때 여러 걸음으로 나눠 돌지는 않는지, 이 정도만 봐도 생활 속 변화는 꽤 잘 보입니다. 이건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가족이 가장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괜히 겁부터 먹지 않는 것입니다. 파킨슨 병이라는 말 자체가 무섭게 들릴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냥 노화라고 넘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조기에 알아차리면 생활관리와 치료 방향을 더 빨리 잡을 수 있고 일상 기능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아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걸음이 느려지고 보폭이 짧아지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표정이 줄어드는 변화가 더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몇 달 이상 이어진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말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본인에게 이런 변화가 떠오르신다면 오늘부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걸음과 목소리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분들과도 꼭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호라면 채널이 어르신들 건강을 챙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킨슨 병과 헷갈리기 쉬운 노년의 보행 변화에 대해 이어서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바깥에 나가셔서 봄바람도 한번 느껴보시고 벚꽃이 피어나는 모습도 천천히 바라보시면서 따뜻하게 시작되는 이 계절을 마음껏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하루도 건강 잘 챙기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